1971년 11월 24일 미국 상공을 날고 있던 한 여객기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그리고 몇 시간 뒤 남자는 돈을 몸에 묶은 채 비행기의 뒤쪽 계단을 열고 어두운 밤하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이후 그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낙하산도 돈 대부분도 그가 누구였는지 알려줄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FBI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의 이름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름, D.B. 쿠퍼. 사실 그것조차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 탑승한 남자가 사용한 이름은 댄 쿠퍼. D.B. 쿠퍼라는 이름은 사건 초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 붙은 이 이름은 곧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의 이름이 됩니다. 그날 밤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1971년 11월 24일) 오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한 남자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카운터에 나타납니다. 나이는 대략 40대 중반. 검은색 또는 짙은색 정장, 흰 셔츠, 검은 넥타이, 그리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현금으로 시애틀행 편도 티켓 한 장을 구입합니다. 티켓에 적은 이름은 댄 쿠퍼. 그가 탑승한 항공기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는 약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짧은 노선이었습니다. 승객은 36명. 쿠퍼는 기내 뒤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 그는 버번과 소다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에게 작은 쪽지를 건넵니다. 처음 승무원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퍼가 조용히 말합니다. 쪽지를 읽는 게 좋을 겁니다.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으니까. 승무원이 그의 옆에 앉자 쿠퍼는 서류 가방을 조금 열어 보여줍니다. 안에는 전선과 붉은색 원통형 물체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실제 폭탄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퍼는 요구 조건을 말합니다. 현금 20만 달러, 20달러 지폐로 준비할 것, 그리고 낙하산 4개, 앞쪽 낙하산 2개, 보조 낙하산 2개.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하면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기장에게 상황이 전달됐고 지상에서는 즉시 FBI와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안내와 함께 305편은 시애틀 상공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쿠퍼가 요구한 현금과 낙하산을 준비합니다. 오후 늦게 비행기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합니다. 쿠퍼에게 전달된 돈은 20달러 지폐 만장, 총 2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청한 낙하산들도 전달됩니다. 쿠퍼는 약속대로 기내에 있던 승객 36명을 모두 풀어줍니다. 그러나
기장과 승무원 몇 명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시티. 쿠퍼가 지시한 비행 조건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비행 고도는 약 10,000피트, 속도는 낮게, 착륙 장치는 내린 상태, 플랩은 특정 각도로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보잉 727 뒤쪽 계단을 비행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쿠퍼는 바로 그 계단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비행기를 탈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사라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305편은 다시 활주로를 떠납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비가 내렸으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쿠퍼는 승무원들에게 조종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객실에는 쿠퍼 혼자만 남습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으로 그를 봅니다. 정장을 입고 돈을 가지고 낙하산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 그리고 얼마 뒤 조종실 계기에서 후방 계단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기체의 꼬리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안정됩니다. 훗날 수사관들은 바로 이 순간을 쿠퍼가 뛰어내린 시점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약 10,000피트 상공, 완전한 어둠, 비, 강한 바람, 아래에는 산과 숲. 쿠퍼는 $200,000를 몸에 묻고 비행기의 후방 계단을 내려간 뒤 밤하늘로 뛰어듭니다. 그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5편은 결국 네바다주 리노 공항에 착륙합니다. 경찰과 FBI 요원들이 즉시 비행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쿠퍼는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것은 그가 사용했던 넥타이 핀, 낙하산 일부. FBI는 사건의 노르작, 노스웨스트 하이제킹이라는 코드네임을 붙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색 작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수사관들은 비행기의 위치와 속도, 바람, 비행 경로, 쿠퍼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남서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헬리콥터가 투입되고 경찰과 군인, FBI 요원들이 숲을 뒤집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낙하산도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확실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가설은 쿠퍼는 살아남지 못했다. 그가 사용한 낙하산은 방향 조종 능력이 제한된 형태였습니다. 쿠퍼는 전문적인 낙하 장비가 아니라 정장과 구두에 가까운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기상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륙 지점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FBI 역시 그가 낙하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낙하산은? 그리고 $200,000는? (1980년 2월) 컬럼비아강 근처의 모래 속에서 낡은 돈 뭉치를 발견합니다. 심하게 훼손된 $20 지폐, 새 묶음. 총액은 $5,800. 그 돈은 1971년 쿠퍼에게 전달했던 몸값의 일부였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194,000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FBI는 수십 년 동안 쿠퍼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날 때마다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6년 FBI는 DB 쿠퍼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합니다. 사건 발생 약 45년 만이었습니다. 다만 쿠퍼가 사용한 낙하산이나 몸값과 직접 연결되는 물증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공식적으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밤 누군가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DB 쿠퍼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DB 쿠퍼는 그날 밤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이미 1971년 어딘가의 숲에서 끝나버린 남자의 흔적이었을까요?